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당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미꽃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찐망입니다. 네, 찐망님 오랜만에 함께 해주셨네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네, 근황 토크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찐망님부터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 요즘에 운전 연습에 빠져가지고 차를 처음으로 빌려가지고 타는 공유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타고 네, 안양 집에 혼자 운전해가지고 다녀왔고요. 중간중간에 친구들이랑 렌트해서 놀러 다닐 때 운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근황 얘기해도 돼요? 네, 많이 하셔도 돼요. 근황 얘기할 거 안 쓰면 되더라고. 몇 달의 근황을 다 얘기하세요. 저희가 녹음이 밀려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근황을 쌓아놨더니만 되게 많아. 저 어제 김밥을 쌌어요. 김밥 싸고 두부 유부초밥을 쌌는데 날이 오늘 겁나 더운 거야. 그래가지고 쉴 것 같아서 녹음 오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망했다.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고. 싸고 안 먹었어요? 싸다 지쳐서 한 꼬다리 한 4개 먹었나? 네. 그냥 도시락으로 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꽃뱀님한테 김밥 만들어주겠다고 팀 사람들한테도 막 아이고. 이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놓고 큰 소리를. 근데 망했어요. 왜 맛이 없어요? 맛은 나쁘지 않았는데 냉장고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달걀김밥행으로 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리도 하고 운전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운전은 그러면은 옆에서 봐주시는 분을 따로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타는 거예요? 네, 친구 중에 이제 친구들 사이에 운전 연수를 계속 다년간 해왔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차분하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깜빡이 승질 안 내요? 승질을 안 내요. 정말 되게 다행이고 네, 그 친구가 잘 승질을 안 내줘가지고 잘하나 보다 생각하면서 혼자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을 해봤는데 아니 근데 처음으로 나 혼자 차를 빌릴 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차 빌리러 못 가겠는 거야. 계속 알아보고 예약하기를 누를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예전에 막 어릴 때 알바 처음 구하러 괜히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지 않고 가게에 직접 가서 알바 구함이 붙어 있는 곳에 이제 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지금 긴장 폭발해가지고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시도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주차는 못해서 그 주차장 관리해 주시는 분께서 해주셨어요. 그 정해진 위치가 있는데 너무 각이 안 나와서 저 못하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바로 도와주셔서 잘 주차하고 끝났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다시 하려고 보는데 유튜브에 그 주차 공식 이런 거 있더라고요. 혹시 미남 운전? 미남 운전 봤고요. 근데 본인을 계속 미남이라고. 이름이 미남 운전이에요? 네, 그 채널 이름이 미남 운전인데 그런 이제 고통이 많이 있긴 한데, 근데 도움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공식이 있어가지고 뭐 들어갈 때 어디 백미러 어디 선까지. 그러니까 되게 약간 이해가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그쵸. 막 끼어들기를 처음에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좌측은 되는데 우측은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거기서 예시로 뭐 이제 사이드미러에 테이핑 붙여놓은 다음에 이 선 위에 아래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거 알려주고 이제 여성 운전 강습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좀 그 채널을 보고 싶은데 유튜브에 검색해봐도 계속 남자분들만 인기리에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는 여성 유튜버분 운전해주는 분 저는 또 찐망님이랑 좀 비슷하게 저도 이제 운전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연수를 저도 알아보는데 진짜 다 남자잖아요, 강사들이. 맞아. 그리고 되게 이제 사이트나 이런 데에 여자 운전자 대상에 이런 표현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운전자 대상이라고 써놔요? 네. 그러니까 예시 중에
장롱 면허고 운전 무서운 여자 운전자 이제 이런 대상이 계속 써져 있는데 그 남자 강사가 많아가지고 저도 여자 연수해 주시는 분 찾았거든요. 네, 끝끝내 찾아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2주 뒤에부터 연수 받긴 해요. 그렇구나. 오, 그렇구나. 요즘에 사무실에 운전 붐이 일어가지고 네, 지금 면허 따기 시작한 활동가부터 어떻게 몇 번 떨어지셨잖아요. 아니야 꼭 붙을 거랬어.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운전하려고 그러면은 차 있는 활동가들 아니면은 되게 막 대중교통 이용하고 했었었는데 이제 요즘엔 빌리는 게 쏘카나 그린카나 워낙 뭐 렌트카도 워낙 많고 하니까 움직일 수 있는 가동성이 점점 높아져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는데 진짜 처음 운전하고서 이렇게 부대낌 없이 대중교통에 부대낌 없이 좀 출근을 했던 게 엄청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되게 진짜 출근하기 싫은데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가면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출근할 때. 진짜 그렇겠다. 바람 이렇게 막 맞으면서 그리고 집에 갈 때도 그 나무가 많은 길을 일부러 골라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운전 무서워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운전을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어딘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는 좀 감각이 큰 해방감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는 드네요. 여자는 약간 기동성이다 이런 생각을 빡빡 어디 가고 바닷가도 빡빡 가고 그런 생각을 기동성. 네, 엄마가 맨날 평생을 기동성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은 막 듣기 싫었는데 기동성의 맥락에 여성에게 그게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운전 잘하는 여자들 너무 멋있어. 멋있죠. 멋진 여자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후진도 빡빡하고 주차 빡빡하고 맞아. 운전 얘기 한참 했네요. 네. 꽃뱀님은 또 다른 근황 있으신가요? 다른 근황은 제가 요즘에 이제 회의를 외부 회의 같은 데를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좀 화가 많이 나. 왜요? 왜? 원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도 화가 많은데 그 화가 많이 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위 이렇게 전문가라고 아니, 모든 전문가가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전문가라고 이제 주로 뭐 기관이나 저희는 이제 정부 뭐 시나 이런 데 회의 가끔 가잖아요. 네네. 자문 같은 거 하러. 그러면은 굉장히 이 젠더 차별만큼이나 이렇게 실무자랑 그 직함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왜요? 좀 너무 막대해서? 아니 되게 그런 일이 생각보다 세상에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막 실무자와 시키죠. 네, 엄청 시키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자문회의 같은 걸 해요. 예를 들어 뭐 심사를 해요. 그러면은 뭐 이거 왜 안 하셨어요?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사람들이 외부 사람이 있는데도 이렇게 소위 그 실무자한테 막 하는 거예요. 앞에서.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담당 그 장의 책임이잖아요. 왜냐면 미리 얘기하고 왔어야 되는 거고.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뭐 같이 그런 자문하는 이제 소위 이렇게 교수급의 사람들의 행태 같은 거를 보면은 굉장히 또 실무자를 이렇게 막대하는 네, 뭐 이거 해오세요 막 이래요. 그런 거 보다가 이제 또 화가 또 화가 나면서 아 이런 약간 실무자와 이런 직함 있는 사람들 소위 일부 전문가라고 자신을 칭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걸 보면은 아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비슷한 일 많은데 그래서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그러니까 저도 어떤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에 부위원장을 달고 있는 사람이 엄청 권위적이고 계속 뭘 시키고 그리고 보고 와야 될 거 안 보고 오고 되게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안건이랑 전혀 다른 그걸 왜 지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그랬더니 저랑 계속 파지직 하면서 제 눈을 안 봐요. 삐졌나? 매우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되게 이런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회의 안건을 빨리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본질에 빨리 이제 착수했으면 좋겠는데 그 외에 뭐 다른 그리고 스몰 토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회의하자. 네, 스몰 토크를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을 좀 본답니다. 아 그렇구나.
무슨 해장 상담소도 아니고 회의 전에 막 근황 토크를 열심히 하나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 안 볼 사람인데 내 스몰 토크를 그러니까 초면에 막 사회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좀 이해는 잘 안 되긴 하는데 예, 그분도 아마 제가 이해가 안 되겠죠 뭐. 그렇죠. 예. 만날 수 없어. 그러게 어떻게 뭐 조직 문화 체크리스트라도 조금 던져드려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여러분 그 긴급재난지원금 받은 거 다 쓰셨나요? 네네. 진작 다 썼어요. 야무지게.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하긴 한데 저는 그 돈으로 바로 쓸 수는 없지만은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건 이제 생활비로 쓰고 이제 월급의 일부를 캣타워를 샀어요. 집에 있는 고양이한테 그래 수직 공간을 좀 더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캣타워를 샀는데 산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를. 쳐다도 안 봐요? 아니 싫어해 좀. 이렇게 뭔가 냄새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꾸준히 매일매일 그 캣타워에 간식을 이렇게 한두 개씩 올려주면서 여기를 제발 올라가라. 그렇게 훈련을 좀 했더니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숨을 수 있는 집이 있거든요. 캣타워에. 거기에 이제 대략 한 10초 정도씩은 앉아주고. 아이고. 그래서 조금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 중에 하나. 그곳에 10초 앉아있었다. 생돈 날리지 않았다 내가. 조금이라도 썼으니 다행이다. 주인의 냄새를 이렇게 묻혀줘야 된다고 그러던데. 제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 물순이 거기 앉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 거기 올라가면 무너질 것 같은데. 아무튼 당연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좀 더 이용해주길 바라면서 매일 간식을 거기다가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마스크 끼고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숨 막히는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오늘 얘기하려는 주제의 좀 인트로 같은 것으로 좀 민우회에서 활동가들이 뭐 누군가가 하나씩 알게 될 때마다 각종 테스트를 막 같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꼰대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각자 이제 이거 체크를 해보고 나면 자기가 어떤 꼰대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찐만 꽃뱀 불수는 이 사람이 잘못되면 어떤 꼰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꽃뱀님은 뭐 나오셨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 꼰대 테스트가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입말로 만취한 장비 레벨 1 나왔거든요. 맞아. 이게 네. 레벨 몇 가지 있는 거죠? 4까지 있지 않나요? 4까지? 그럼 좀 레벨 높진 않으시네요? 예, 좀 강조하고 싶네요. 1이라는 점을. 전 이 이름이 너무 웃겨서 만취한 장비. 그렇죠. 이런 식의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장비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네, 막 수염난 장비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거든요.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맞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되게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처음 만난 사람도 허물없이 대하는 인간성을 가졌고 개인의 업무 능력만큼이나 유기적 조직 관계가 업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은근히 계획적이고 행동하기를 좋아해서 성과도 괜찮은 편인데 이제 리더십 있다고 평가받는 편인데 유혹에 좀 약하다. 이런 게 약간 요 만취한 장비의 특징인데 약간 막 허물없이 저는 막 처음 만난 사람 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또 뭐 상대적으로 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살짝 했는데 만취한 장비를 꼰대로 만났을 때 대처법이 유효타 칭찬 멘트 몇 가지 외워둬라. 은근히 단순하다. 도저히 아부가 힘들다면 차라리 눈 밖에 나라. 최소한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가? 아예 눈 밖에 나버려. 저 조금 이거 꽃뱀님 이거 조금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가요? 생각이 들었던 게 칭찬하면 은근 좋아해요. 되게. 그러니까 쑥스러운 척하면서도 근데 좋아하죠. 입꼬리가 이렇게 싹 올라가 있어. 머리 귀 뒤로 넘기잖아요. 이렇게. 맞아. 머리 이렇게 귀 뒤로 넘기면서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웃어. 근데 이제 괜히 저기 친데레인 척 아니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눈이 이미 웃고 있어요. 맞아.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웃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맞아요. 이 유기적인 조직 관계가 엄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가끔 이제 맨날
목이 깔깔하다면서 활동가들이랑 네. 오늘 목이 깔깔하지 않아? 이러면서 네. 한잔할 사람을 맨날 찾고. 근데 목이 깔깔하지 않나? 이전에 그 개봉동 송혜교님이라고 소개했던 그 사연 보낸 분이 처음에 이제 신입 활동 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랑 둘이 그 어디 가서 회의를 했어요, 외부에서. 근데 제가 또 이제 목이 깔깔하지 않나요 오늘? 개봉동 송혜교님? 그랬더니 아니요. 혹시 꽃뱀님 목 아프세요?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들어가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네요. 유기적인 조직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죠, 생각하죠. 그죠. 예, 예. 그리고 맞아요. 리더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딱 활동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첫 맞아요. 팀장이 이제 꽃뱀님이었어요. 맞아. 우리 같은 팀이었잖아. 맞네요. 네, 팀장도 같은 팀이어서 맞아. 셋이 처음에 같은 팀이었네요. 맞네요. 그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다른 팀이었었어요. 그래서 팀장이 바뀌었었는데 저한테 이제 작년 이제 팀장과 올해 팀장을 비교해 보면 어떻느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꽃뱀님에 대해서 좀 불도저 같다. 불도저 같은 팀장이다. 맞아요. 그때 불도저기가 굉장히 강했을 때. 되게 저돌적으로 이제 딱 해야 될 것을 이제 딱 목표를 향해 가는 어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얘기를 길게 하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움직이고 본다. 실패를 겪고 본다. 약간 이런 만취한 장비가 많네요. 네, 장비가 좀 이제. 일단 칼 들고 막 나가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거 다시 얘기해도 또 재밌네. 에피소드랑 같이 엮으니까 네, 재밌네요. 재밌네. 찐망님은 뭐 나오셨어요? 저는 조용한 암살자.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레벨 원래 처음에 했었을 때 레벨 2가 나왔는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꼰대 테스트를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개인과 조직 그 공동체 중에 어떤 것을 더 우선으로 하는가에 그쵸. 대한 것을 계속 선택하게 하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답하면서 느꼈어요. 이거는 꼰대 레벨 높게 나온다. 네. 조직과 동화되어 네. 있나요? 약간 중요도가 어디에 더 가 있는지에 대해서 할 때 위험한데라고 느꼈지만 근데 다시 조용한 암살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유형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적인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타입이고요. 좀처럼 이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똑부러지는 일처리 방식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똑부러지는 일처리 방식으로 주변으로부터 혹시 알파고 이거 근대님 아닌가? 혹시 알파고라는 농담을 종종 듣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사면 매뉴얼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고 저는 매뉴얼을 집에 다 모아놓거든요. 그죠? 한 군데에 그 매뉴얼 박스가 있고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면 그걸 다시 꺼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해놓는데 꽃뱀님은 안 읽으신대요? 전혀 일생을 매뉴얼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읽어야 된다니까. 이게 뭐 가구 조립하더라도 네, 맞아요.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공산이 크죠? 읽고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하면서 읽어요. 하면서 읽을 수도 있는데 아예 보시지를 않잖아요.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아무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리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비로소 심신의 평화를 찾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조용한 암살자를 꼰대로 만났을 때 저희 팀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돼. 만났을 때 대처법은요. 팩트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의외로 설득이 쉬운 타입이고 그의 논리를 잘 들어두었다가 이용해도 좋다. 그러니까 내가 내 논리라는 걸 까먹고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어떤 순간이 온다는 이거 조용한 있었습니다. 암살자 레벨 2예요? 이거 제가 원래 만취한 장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다시 해봤더니 조용한 암살자의 레벨 1이 나오긴 했어요. 레벨 1. 이게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감정보다는 좀 노력이에요. 노력. 왜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얘기 중구난방으로 할 때 잠깐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다시 끌어안치는 역할을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섭네요. 조용한 암살자. 그죠? 조용하게. 이름이 좀 마음에 들어요. 이름도 잘 어울려. 그리고 사무실에서 정리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쵸. 저희 온갖 문구류 같은 거나 아니면
뭐가 없어 지금 필요한데 그럼 항상 찐빵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주로 큐티보이님이 많이 물어보시죠? 큐티보이님은 뭐가 어딘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왜 하나도 몰라. 진짜 처음에는 그냥 알려주다가 나중에는 같이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또 이제 만들어서 어디다 올려놓던가 붙여놓던가 해요. 근데 그걸 안 보고 그러니까. 다시 와. 큐티보이님도 만취한 장비잖아요. 네, 그분도 정신이 많이 없긴 하죠. 매뉴얼 안 읽으시는 분들. 그쵸. 진짜 어지간해. 불수님은 뭐였어요? 저는 망원동 나르시스트가 나왔어요. 되게 지역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네. 그러게 여기 그쵸 여기 신기하네요. 지금 망원동인데 저는 어떤 타입이냐면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과 감성을 가지고 있고 깊이 있는 사유를 즐기고 때때로 자유로운 상상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걸 즐기는 편이라서 홍대병 말기로 주위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자신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씬하길 자기애적 성향을 보인다. 한번 아니다 싶은 타인에게는 칼같이 선을 긋는다. 그래서 저를 꼰대로 만나시면 방청객이 되시면 된대요. 방청객에 빙의해서 의미 없는 감탄사를 남발해라.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막 그렇게 하면 눈치 없는 편이 아니니까 더 이상 안 귀찮게 한다. 근데 방청객 빙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쵸. 전 좀 정확한 피드백을 좋아하는데 근데 또 반응 없는 건 안 좋아해요. 그래요. 이런 면이 조금씩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말을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아예 없어. 좀 그러면 안 좋아해요. 너무 힘들지. 왜냐면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치. 반응이 없으면 좀 안 좋아하고. 근데 저는 좀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프라이드가 강하다 이런 건 좀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제 평가가 가장 중요해가지고 남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거나 뭐 한 번 아니다 싶으면은 선 긋는 것도 사실 맞아요. 저는 한 3번까지 기회 주고 계속 그러면은 이제 나가리 시키거든요. 뭐 그런 불수님은 몇이에요 레벨? 레벨 저 1위였던 것 같은데. 네. 꼰대 레벨 높았었던 활동가가 있었나요? 있었죠. 만취한 장비 레벨 3을 알고 있어요. 네, 저희 대표님. 맞아. 근데 그분도 진짜 맞아요. 칭찬 좋아요. 그분은 레벨 3이에요. 전 진짜 구분하고 싶네요. 사람이 달라요. 선 긋는다. 그럼요. 1과 3은 다르죠. 그분이 그래서 계속 이거 꼰대 테스트 하면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레벨 몇이야? 자기. 맞아. 자기만큼 높은 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꼰대 레벨은 다 같게 이해가 되던데. 그러니까 유형만 나눠지고 1, 2, 3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설명으로 써있다. 수위가 센 거겠죠. 이 농도가 짙은 거겠죠. 예를 들어 이 뭐 망원동 나르시스트 뭐 3이면은 이거는 뭐 거의 완전 뭐 나르시스트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다 1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러게. 이게 그러니까 뭐 투머치 토크 원장님이랄지 뭐 요란스런 처단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뭐 옹졸한 평화주의자 뭐 이런 거 그냥 끄덕끄덕 속내 안 비친다. 3번쯤 물어보면 마지못해서 얘기한다 막 이런 타입들이 있는데 설명이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 자기가 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질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번 교훈으로 이 얘기를 한번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꼰대 방지 5계명이라는 게 있대요. 아 그래요? TVN 어쩌다 어른 뭐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세 번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거 많이 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그 4번,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물어라. 5번, 이 말 전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 근데 저는 이 3번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보통 틀리고 지금은 맞지 않나요?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그거는 그게 맞는데 그 상황이 지금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적용했을 때 그게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인 것처럼 이제 가르치려고 들 때에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때도 틀리고 뭐 지금도 틀릴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좀 그렇죠.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사실 나 꼰대인가? 저는 좀 그래도 내 경험에서 얻은 의미 있는 것들을 뭐 필요해 보일 때 그래도 얘기해 주는 거? 뭐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는 해가지고 저도 그런 어떤 조언 같은 거를 듣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마치 훈계하듯이 내가 가르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뭐 그럼요. 그 경계심만 있으면 네, 꼰대 소리 안 들을 수 있다더라고요. 근데 이 어쩌다 어른이란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꼰대스럽지 않나요? 그 중년 남성 나와가지고. 그래요. 저 이거 안 봤어요. 네, 뭐 이런 얘기 하는 자체가 이미. 근데 중년 남성은 좀 이거 새겨 들어야 되지 않아요? 외워야겠죠? 붙여놔야 되고. 근데 이게 이해력이 떨어지면 외운다고 해도 자기가 틀렸을지 모른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 진짜 이해하려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쵸. 내가 맞아요. 이거를 고통 없이 그냥 외운다고 될 일인가 싶은데 뭐. 그냥 뭐 한마디 할 때마다 이걸 떠올리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외운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가 샤머니즘과 페미니즘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온갖 샤머니즘 뭐 온갖 거 다 얘기해도 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방송 전에 이제 그래서 사연을 한번 받아봤어요. 전 보고 열받았던 또는 위로받았던 사연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무려 2분이 열받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다 열만 받으셨나 봐. 그래서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첫 번째 사연을 찐망님이 읽어주세요. 보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침없는 해장상담소에서 전본 사연을 모집하신다고 해서 메시지 보냅니다. 저는 30대 초중반에 점을 진짜 많이 봤는데 점 보는 분들이 연애운 얘기만 나오면 저를 연애나 결혼에 환장한 여자로 취급하거나 반대로 이렇게 늦었는데 왜 태평하냐고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중에 저보고 결혼을 안 하면 거지가 무슨 말이야. 거지가 될 테니까 대학교 때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다시 가서 결혼하라고 했던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딴 사람하고 결혼했고 저는 현재 45살이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투쟁. 정말 투쟁입니다. 이게 무슨 좋은 소리야. 사연이네요. 헤어진 아니 심지어 대학교 때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가서 그러니까 30대 초중반인데 대학교 때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가서 결혼을 해라. 진짜 연애운을 볼 때마다 딱 남자 여자 결혼 정년기로 얘기하는 맞아. 분들을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저 이제 이따가 이제 얘기하긴 할 텐데 점 보러 갔었을 때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분이 딱 잘라 얘기하기에는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할 거다 막 이렇게. 눈이 높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단호하게 안 하고 싶은 의지에 대해서 반영해주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고 어떻게 해서든지 언제쯤 결혼할지에 대한 얘기나 빨리 노력하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기본으로 그냥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묻지 않아도. 타로 한번 보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사주도 같이 보시는 분이어서 생년월일을 이제 알려주면 그거에 대한 간략하게 이제 자기가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건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저 나이 또래인 활동가들이랑 같이 갔었어가지고 이제 결혼할 나이라고 생각되는 그쯤인 거예요, 다들. 그랬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결혼을 한다 안 한다 내년에 한다 심지어 올해 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같이 갔던 활동가 둘 다 근데 조만간에 결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둘이 하는구나. 막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는 운이 없다. 그래서 네 그러든가 말든가 그랬었는데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히려 좀 그걸 나한테 말해주는 것 자체가 되게 불쾌했었는데 저도 활동가들이랑 보러 갔었을 때 연애운을 안 물어봤는데 얘기해주는데 다 연애를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연애 얘기로 썰 좀 풀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궁금해하고 아무도 안 한다고 관심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성애에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해하시면서 그냥 당황만 했어요. 네, 그래서?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비혼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좀 이렇게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요즘 이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분 첫 번째 사연 있잖아요. 보라님이 보내주신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점보다 가끔은 이제 되게 성별 고정관념이 더 샤머니즘적인 한국 사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실제로 나온 거를 이제 해석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혼에 환장한 여자로 취급하거나 이게 늦었는데 왜 태평할 딱 30대 초반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관념적인 게 강했겠죠. 이 보시는 분이.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일정 부분 자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결혼 안 하면 거지가 될 테니까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다시 가서 결혼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약간 샤머니즘에 좀 호의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진짜로 본 거를 해석하려면 이제 관념이나 이제 편견이 없어야지 이게 딱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 자기 생각. 예, 자기 생각이 관념이 이게 실제로 이 결과보다 확 들어올 때 굉장히 좀 불쾌해지거나 아니면 저는 굉장히 신뢰가 떨어져요, 약간. 아, 맞아. 예. 별로 이게 진짜 나온 결과가 맞나? 그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국엔 풀이해주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면 내가 왜 보나 뭐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고. 심지어 내 돈 주고. 그렇지. 맞아요. 두 번째 사연 한번 또 이어가 볼까요? 꽃뱀님이 읽어주세요. 그 유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작년 여름 페미니즘의 맥락에서 사주 본다는 분에게 사주를 보러 갔습니다. 여성분이고요. 저에게는 여자분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충격받으셨대요. 일단 누구나 그렇듯이 금전운과 학업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당시 연애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제가 연애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인터넷에서 떠돌던 남자 운은 없는 결혼은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정확한 어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은 몇 년 뒤에 캐나다로 떠나 여자분을 만나 동성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자기에게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저도 저의 정체성을 확신할 수 없어서요. 근데 그걸 본인이 알지 않냐며 그런 건 사주로 알 수 없다고 하시고 저보고 돈을 잘 못 벌 거라고 했습니다. 연애운에 대해서도 이때까지 별로인 남자만 만났다고 했죠. 그게 당신 운이니까 앞으로 그런 식의 남자만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주 운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사주 기반이 아니라 본인의 단기 체류 경험을 들며 금의 기운 얘기하면서 유럽은 안 맞고 따뜻한 나라가 맞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 사는 거 쉽지 않다. 여행이랑 다르다 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외국 남자 만나본 얘기도 늘어났습니다. 만나더라도 선진국 남자를 만나라면서요. 페미니스트 사주를 자처하는 페이스북에 리을 시옷이래요. 여기 방문하지 마세요. 정말 사주 볼 줄 모르고 이름 문제 삼으며 이름 짓기로 장사하는 분입니다. 아니 페미니즘의 맥락에서 페미니즘의 맥락. 앞으로 그런 식의 남자만 만날 거고 만나더라도 선진국 남자를 만나라 그랬다고요? 여기서 또 자기 얘기 하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 자기 얘기 하신 아니 거예요? 이분이 궁금했던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없는데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그럼 여자를 만나서 동성 결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나도 혹시 그럴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이거는 근데 사주를 보면 근데 알 수도 있잖아요. 뭐 남자 운은 없는데 결혼 운은 있다 이런 거는. 근데 이거를 사주로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럼 사주로 결혼을 왜 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볼 수 없는 건데 사실 알고 제 보면 생각에는 이분이 이 사주 보시는 이해를 분이 못한 거 아니야? 이해도 못했고 약간 충격받은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이성애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이분의 사고에서 그러니까 이제 균열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른다 해놓고 남자에겐 또 줄창하셨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약간 당황하면서 원래요 그런 이 사주 보시는 분들 약간 기선제압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선제압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여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자신의 관념에서 이제 충돌하면서 이렇게 약간 횡설수설한 거 아닐까 저는 근데 그런 이분이 생각이. 캐나다로 가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요? 네, 본인이. 본인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봐주신 분이 아니야.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를 보신 거예요. 네. 이 사주를 보신 분이 인터넷에서 떠돌던 얘기를 보신 거예요. 남자 운이 없는데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이 몇 년 뒤에 캐나다로 가서 여성이랑 동성 결혼을 했다더라 이런 썰을 들은 게 있어가지고 혹시 나도 그럴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사주를 보러 가서. 맞아요. 약간 이해 안 되실 수 있겠다. 저도 약간 처음에 이해 안 됐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이 뭐 사주 보러 가신 유리님한테는 막 뭐라 하고 자기는 캐나다 가서 결혼하신 줄 알았어요. 동성 결혼하신 줄 알았어요. 유리님이 이런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보셔가지고 긍정적으로 물어봤는데 생각해서 이상한 얘기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페미니즘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믿을 게 아니네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주 볼 때 이렇게 별자리 같은 거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 자기 얘기 혹은 되게 아까 꼰대 테스트처럼 계속 이제 뭔가를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되게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어둡다는 게 맞추려고 하거나 그냥 그 맞추는 거가 핵심이거나 아니면 약간 불안을 심거나 그러면서 왜냐면 그럼 사람들이 반응하거든요. 굉장히 직자적으로 불안에 대해서는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사주 보는 분들 저는 불쾌하더라고요. 항상. 워낙 사람들이 불안하고 고민되니까 갔을 텐데 그쵸. 그걸 맞아. 더 증폭시키는 그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저는 완전히 이분은 이 유리님이 보셨던 이분은 굉장히 혼란이 왔다 우선. 예, 동성 이거에 대해서 혼란이 왔고 그리고 선진국 남자 만나라 이런 얘기도 이런 거 볼 때 저는 이제 자기 얘기를 굉장히 맥락에 맞게 설명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이해가 왜냐면 점성술도 결국은 해석과 언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해석력이 없는 점성술은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언어를 세상의 언어랑 연결시켜야 되는 예시도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자기 얘기로 이제 설명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과할 때 참 이런 거부감이 드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좀 이어서 점을 봤던 경험이나 이런 얘기들을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불수님은 본 적 있어요? 저는 사실 자발적으로 자의로 점을 보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저 나르시스트 맞나 봐요. 내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 막 누군가 그냥 잘 모르는데 사실 날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생년월일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를 넌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저는 좀 되게 싫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뭐라고 얘기해주면은 네가 뭔데? 네가 뭘 알아?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 그래가지고 좀 굳이 보러 가는 편이 아니고 그리고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빠가 이 사주명리학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싫은 걸 수 있어요. 그건 것 같아. 네. 그래서 자꾸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사주를 혼자서 보고서 나한테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붉은색을 가까이 하라느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너무 그게 저는 좀 불쾌한 거예요. 오히려 뭐 네가 어떻게 지내냐 뭐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봤더니 네가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좀 싫어가지고 좀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러 갔던 거는 그냥 활동가들이랑 같이 이제 뭐 나들이 갈 때 뭐 코너 속의 코너 무슨 같은 뭐 느낌. 볼링을 치러 갈래 포켓볼을 칠래 그 뭐 사주를 볼래 뭐 이 중에 골라라라고 해서 저는 운동을 싫어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싶어가지고 타로를 보러 갔던 그 한 번이 전부이기는 하고 이따가 이제 전화 연결할 거잖아요. 봐주실 수 있는 그 광주여성 민우의 미라클님에게 그분이랑 같이 이제 활동가들 이제 네트워킹 뭐 갔었는데 그때 한번 봐주셨거든요 타로를. 근데 저는 그때 그건 되게 좋았어요. 이게 페미니스트가 봐주는 건 참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타로는 이제 원형 카드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타고난 카드를 6개인가 5개인가를 뽑아가지고 생년월일에 맞게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였는데 딱히 어떤 그런 성별에 따라서 나뉘는 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카드가 뭐다, 어떤 특성이다, 그리고 그거를 되게 엄청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너는 딱 이래, 이런 식으로 딱 확정되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시진 않았거든요. 이게 뭐 안 좋을 때 이렇게 발현될 수 있다거나 혹은 뭐 그냥 이런 특성이다. 근데 이거를 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지금 이런 직업이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냥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런 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활동가들이 타로를 배워서 나를 봐주면 좋겠다 이런 몇 명 생각을 있지 했죠. 않아요? 네네네. 저도 예전에 타로를 배워보려고 몇 가지의 타로와 어떤 세트를 막 구매한 다음에 공부를 좀 하다가
이게 되게 많은 같은 단어지만 그 사람에 맞게 다르게 설명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파악하는 게 좀 재밌었을 때가 있었고 타로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배우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진짜 근데 좀 되게 좀 뭐랄까 부담감이 어느새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단순히 그냥 어떤 소소하게 스몰 토크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식의 중요한 어떤 선택이나 뭐 설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공부하다가 말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뭐랄까 사주든 타로든 이런 걸 봤을 때 즐겨 보기는 하는데 잘 기억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네. 왜요? 좀 너무 담아두면 그거대로 하는 게 싫어서? 네, 잘 까먹더라고요. 아 그냥? 그냥 까먹는다? 그냥 까먹는다. 그렇구나. 꽃뱀님은 어떠신가요? 되게 샤머니즘 엄청 거의 샤머니즘의 화신이잖아요. 민호에서. 페미니스트이자 이제 샤머니스트인데 이번 주제에 너무 적합한. 네, 맞아. 사실 이거는 꽃뱀님 없이 얘기할 수 없는 주제인데 저는 그 별자리를 한 6년 전에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지금은 진짜 고통스럽다고 말하기도 싫을 만큼의 많이 그 시간을 통과하긴 했는데 이제 헤어지고 이제 그 전 연애 관계에서 헤어지고 이 말 혹시 관계자들 듣고 있으면 지금 전혀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뭔가 이제 이 관계자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제 인생이 진짜 어쨌든 대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참고점이에요. 근데 그 6년 전에 어쨌든 그때 사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상실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 내가 뭐 이런 말이지 뭐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거야 뭐 아니면 뭐 그런 식의 말들 해야죠 뭐 왜냐면 뭐 계속 있는데 누가 막 그런 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을 불편하다기보다 그런 얘기들이 위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소용없을 때. 왜냐면 시간이 느껴지는 게 사람의 고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별자리를 보러 갔는데 그 강남구청에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별자리를 보러 갔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라는 거죠. 지금이 당신의 이제 되게 힘든 시기고 생각보다 안 힘들 수 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제 특징 얘기해주고 그 이 관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거를 또 얘기해주고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때 이제 되게 위안을 정말 크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인한테 이 가까운 사람이 줄 수 있는 위안이 있고 또 사람이 힘드니까 온갖 사람한테 이제 그렇게 막 저는 막 미용실에서 뭐 그 사장님이랑도 얘기하고 원래 진짜 그런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몰 토크 싫어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면 무슨 택시기사랑도 계속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마주하는 사람과 네. 그 이야기를 즐겨 나누게 되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약간 몰랐는가에 대해서 어떤 거를 사람들은 이런 걸 다 겪고서 하는구나. 그동안 아팠던 거는 아픔 축에 끼지 못한다. 뭐 아니면 슬프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점화되는구나. 그냥 눈물 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되게 약간 진짜 삶에 약간 이게 뭐가 확 온 건데 그때 그 강남구청 갔을 때 그분이 굉장히 하여튼 위안이 됐고 되게 진실 같았어요. 저한테는 이게 뭐 저는 사수자리거든요. 사수자리에 어떤 지금 뭐 금성이 역행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다가오면서 별자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폭발적으로 왜냐면 그거 말고는 반대로 위안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걸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이제 별자리나 타로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타로를 보러 가는 거의 그 광기에 가까운 막 3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때 타로로 거의 수십만 원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 네. 왜냐면 이제 그 알고 싶은 거죠. 이게 왜냐면 납득이 안 되니까 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알고 싶은 거고 그게 막 안다고 해서 근데 뭐 이렇게 100번을 까봐도 똑같은 거 나오고 막 그랬어요. 진짜요? 네, 100번까지 오바고 10번을 까도 끝났다. 받아들여라.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좋게 나오면 그 타로 봐주시는 분이 타로가 속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어떤 걸 욕망하면 간절히 원하면 너를 속일 수 있는데 지금 너도 아마 나도 나를 속이는 거겠죠. 그런 행위라는 게. 그래서 타로 같은 거를 또 그때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별자리랑 타로를이나 이런 샤머니즘에 관심을 되게 갖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이제 취약해진 상태였던 것 같고 지금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삶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건 진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 약간 지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타로나 별자리를 볼 때 가끔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뭔가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으로 얘기하려고 하거나 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차단시켜요. 약간 어두운 사람에 볼 때 있어요. 그런 분들. 그리고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영빨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얘기는 저는 안 듣고 불안보다는 약간 가능성으로 이야기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 보이거나 있거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업을 삼으신 분들은 인생에서 진짜 크게 시련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애정이 기반했을 때 확 저는 그 얘기만 딱 믿고 그렇지 않은 얘기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실제로. 왜냐면 이 사람은 불안으로 장사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여성, 남성 얘기하기 시작할 때 안 들어요. 왜냐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그거는 이미 본인의 고정관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안 믿고 그리고 되게 이성애적으로 말할 때 또 안 믿고 여기서는 해석이 아니라 뭔가 자기 얘기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페미니스트 이렇게 보는 사람 찾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래도 경험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근데 거기서 뭔가 성별 얘기하거나 이성애 정지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귀를 닫는 그런 타입의 이제 보는 사람이다. 네. 나름의 스킬이 있으시네요. 이제 보러 갈 때도. 스킬도 있고 진짜 안 믿겨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까 그래. 아까 여성 남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안 믿기긴 해요. 뭘 알아? 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아? 내가 여자인데 보러 갔는데 남자였으면 달랐을 거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나도 알지. 이 사회가 그런데 당연히 내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면은 다르게 살았겠죠. 당연히 성차별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 아니잖아 지금. 남자였으면 달랐겠다 그러면 남자였으면 빼고 들어요. 그냥 이 사람 호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그런 가치, 굉장히 외향적이거나 적극적인 에너지를 타고났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필터로 걸러야 돼요. 알아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기술도 연마해야 되고.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그러네. 맞아. 그 뭐야 타로로 수십만 원 쓰시다가 요즘에는 어플로 보신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요즘에 아니에요? 거의 맞아. 다 같이 지금 운세를 보고 있잖아요. 민우에서. 그 앱이 뭐였죠? 포스텔러. 포스텔러라는 어플로 이거 홍보하는 건가 우리 지금? 그러면 광고라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이거 안 깔면 이야기가 안 끝나서 원래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어플을 아니 정말 하도 들들볶아가지고 제가 깔았잖아요. 저는 계속 안 하다가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어플이 뭐냐면 서로의 궁합을 볼 수 있는 어플이거든요. 뭐 운세도 있고 근데 타로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좀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 꽃뱀님이랑 궁합 되게 좋아요. 96점이에요. 맞아요. 교수님이랑 굉장히 좋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와인 같은 사이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와인이면 언제 숙성이 되는 건가 이게 몇십 년이 걸리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있긴 했는데 근데 그 앱이 저도 그 앱에서 나쁜 건 또 다 까먹거든요. 아니 또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요. 맞아. 좋은 것만 맞아. 기억되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이렇게 운이 막 연인은 100% 뭐 이런 사람이 갑자기 좀 어색해지고 막 갑자기 막 긴장 스스러지고 그걸 왜 보냐고. 그러니까 난 그게 신기하더라고. 왜 연애운을 그렇게 봐? 여기서 연애할 거야? 그냥 뭐 여러모로 보는 거죠. 여행운 뭐 이런 거처럼. 맞아. 저도 막 100점인 사람 있고 저 귀인도 있어요. 활동가 중에. 근데 괜히 귀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저는 지금 PD님이랑 100점 나왔어요. 오 그렇구나. 네. 100점은 쉽지 않은데. 아니 그리고 저는 여기에 섭외된 것 자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날의 포스텔러에서 그 팀과 궁합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 선정되어서 섭외됐거든요. 아, 그런 거였어요? 5개인가? 뭐 이래서 갑자기 달려오더니 오늘의 나의 기인님께 섭외 요청을 드린다 해서 제가 1분 만에 수락해서 시작부터가 네네네. 샤머니즘에 의존했다. 그렇죠. 굉장히 그랬다. 저는 제가 오늘 그 PD님이랑 궁합도 어떤 점 봤거든요. 네. 저랑 88점인데 저한테 보탬이 되는 사이래요. PD님이랑. 그래서 또 저분을 또 내가 귀하게 여겨야겠구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 이것을 본다. 그럼요. 왜냐면 굉장히 우리 또 일상적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를 샤머니즘을 통해서 확인한다. 아니, 저는 작년 연말에 원래는 사주를 보러 가려고 했었었는데 가봤는데 이제 저는 제 생년월일을 얘기 안 했는데 뭐가 궁금해서 왔냐고 물어본 다음에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신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니 약간 처음부터 근데 그분의 어떤 눈빛과 에너지 체구는 굉장히 작으신 여성 분이셨는데 기운이 진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거를 보러 갈 생각이 없었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나와가지고 뭐랄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냥 사주 명리 하시는 분들과 타로 보시는 분들과 또 신점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른 기운 같은 것을 이제 갖고 있다고 느끼는데 뭐 저의 TMI이긴 하지만 그때 저의 이제 고민이 전반적으로 아무튼 이제 얼마나 이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뭐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것을 둘째치고 너는 우선 살아서 늙은 게 아니라 생각을 해서 늙었다. 30대인데 40대, 50대의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안 된다. 제발 좀 제 나이대로 살아라. 라는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엄청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몸이 따로 놀아가지고 부대끼기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합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워낙 이제 사람들의 부탁이나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개입을 하다가 제풀에 지치는 어떤 저의 평소에 아는 사람 아니에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편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적절한 나를 상황에 맞게 끄집어내라. 거절하는 나, 뭐 이제 진취적으로 뭐 어떤 걸 하는 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발 그냥 받아들이는 혹은 누군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막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어떻게 아셨죠? 뭐 어떻게 놀라면서 원래는 이제 그런 거 들을 때 녹음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기운에 눌려서 그 진짜 작게 녹음하지 마시오라고 써있는 그 문구 하나만 보고 녹음 버튼을 못 누르고 메모 막 열심히 하다가 네, 나왔어요. 되게 영험하시다.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그때 강남구청 갔을 때 그 얘기를 되게 새기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그 별자리 중에 이제 뭐 약간 우울한 게 있대요. 뭐 동쪽에 물고기 자리가 떠 있어서 동쪽은 상승궁이에요. 별자리 상에 이제 상승궁이 물고기 자리인데 물고기 자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울하고 사람이랑 사람을 이제 잘 못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끊어내기 위해서는 매일 집에 가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머릿속에 꽃이 있다. 그 꽃을 창문 밖으로 버려. 그러니까 하루에 쓰레기 같은 거를 정화시킨 꽃으로 이미지화해가지고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울하지 않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말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럴 때 약간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내가 그동안 하는 패턴과 사고의 어떤 습관 같은 거를 그냥 딱 안다고 느낄 때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다니래요. 네, 칼을 보라색에 싸서 그 보라색은 그 정화의 의미래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제 그 자기도 얘기하면서 이상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냥 상징 있잖아요. 상징. 내 마음의 다짐 같은 거에 보여지는 상징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도 약간 뭔가 잡념이 많거나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생각의 고리가 있을 때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하루 거 버려. 아파트 밖으로 근데 버리려고 했는데
안 버려질 때가 있어요. 떠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이 심상으로. 그러면 또 다시 잡아서 버리고 이런 생각을 근데 하게 된 것 같아요. 꽃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좋은 이미지로 해서 버려야 되기 그런 것 때문인 같아요. 거예요? 네. 되게 좋다. 그러게 네. 또 너무 쓰레기를 그러니까, 버린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 맞아요. 던져서 좋을 만한 그렇구나.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서 하는 거 너무 좋다. 그래서 꽃뱀님 그 보라색 칼 타투를 네, 그래서 맨날 하려고 보라색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칼 타투를 하고 싶고 거기에 이제 보라색을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맨날 못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러네. 가지고 다니면 이제 온갖 검색대에 걸릴 수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는 건 좀 이상해 보일 수 근데 매년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사드렸어요. 네, 찐빵님이 사주셔가지고 가지고 다닐 만큼 굉장히 좀 잡을 그 말을 했구나. 그 말을 잡고 싶었어요. 그 끊어내고 싶었어요. 그 선물할 때 제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잘 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 마음까지도 아마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은장도 굿즈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은장도 모양 뭐 목걸이도 있고 진짜 칼로 드는 것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근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페미니스트인데 은장도를 누가 보면은 이 사람 뭐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은장도의 원래 조금, 의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긴 했어. 그치?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그러네요. 그럼 주로 그러면 힘들 때 보게 되시는 거네요. 아마 그쵸. 다른 분들도 좀 다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 그죠? 고민이 들 때 많이 보지 않을까요? 맞아. 그러면 좀 전 보면서 불편하셨던 거는 없었어요? 뭐 페미니스트라서 불편한 거? 아까 얘기했던 뭐 성별 같은 거나 좀 사례 같은 게 더 있을까요? 저는 약간 이혼수 있다고 옛날에 20대 초반에 이혼수랑 팔자 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얘기. 남편 잡아먹을 뭐 그쵸, 사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진짜. 그런 말 되게 그 말은 또 머릿속으로 해석하거든요. 너무 악의적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네. 그 말은 그죠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겠죠. 지금의 시대에 그때는 예전에는 뭐 그런 식의 해석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고. 근데 남자한테도 부인 잡아먹을 팔자다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아요?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운이 세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좀 너무 악의적인 것 같아. 근데 부인 잡아먹을 팔자가 진짜 많은데요. 한국 사람. 진짜 많지. 남성 중에. 그거는 너무 사실이어서 샤머니즘이 될 수 없나? 전 사실 그런 얘기도 너무 별론 것 같아요. 막 뭐 영부인 될 사주다, 뭐 누구누구 부인이 될 뭐 국무총리 부인이 될 사주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국무총리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하라 그러면 되잖아. 근데 꼭 무슨 이제 여성은 어쨌든 그런 역할이나 자리에 쉽게 갈 수 없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서는 뭐 어떤 부인이 될 사주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뭐 내조하라는 거 뭐 도대체. 좀 그런 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할까? 되게 칭찬처럼 하긴 하잖아요. 최대 마치 여성의 그 어떤 명성의 최대치를 이제 뭐 국무총리 부인, 대통령 부인 될 감이다. 요즘에도 그런 표현을 하는 거겠죠? 모르겠어요. 제가 간 수많은 그래서 그런 말은 요즘 못 하긴 하던데. 영부인 상이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영부인 상이 아니군요. 꽃뱀님은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영부인들 감이 아니었군요. 꽃뱀님은 본인이 할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상인데 그렇게 또 얘기 안 그렇게 또 얘기 안 하고 영부일등도 상도 아니고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아니 그리고 내가 내 사주 보러 갔지. 내 남편 사람 있지도 않은 남편을. 그러니까. 그렇죠. 부인이라는 것이 정치성일 수 없죠. 이 사람 명성의 권위적인 적일 수 없죠. 맞아요. 내가 뭘 할 건지 말하란 말이야. 내 말이. 내 남편이 그러면 그렇게 보필하고 싶은 남편도 있으면 다행인데 대통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운 일이고 그게 더 흥미롭긴 하거든요. 저는 그 약간 머리가 되기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킹메이커 같은 어떤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저 그 신점 봐주신 분이 너는 그런 머리가 되는 거는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킹메이커예요. 그 자리에 사람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고 에너지가 글로 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막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뭐 업그레이드 한다면 국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착각하지 말라고 그 의원대란 얘기 아니다. 뭐 보좌관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서포트 하는 역할. 근데 그래도 뭐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나요? 안 했어요. 전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뭐 그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자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을 만드는 거에 의미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거를 할 사주다. 사주가 아니라 그냥 그런 기운이다. 괜찮은 분이었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힘든 일, 민우의 최근에 힘든 일 너무 많이 터졌을 때 진짜 진심으로 그분한테 갈까라고 생각이 막 들었어요. 우리 다 같이 뭔가 사주를 한번 보든가. 아니 민우의 사주 보고 싶다. 그러니까 구슬 하든가 뭐라도 좀 그러네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막 좀 이렇게 팔자 사납다는 얘기 할 때 네 도화살이 있어서 그렇다,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뭐 남자가 많이 꼬여서 이게 팔자 망치다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도화살 많으면. 요즘에 저희 포스텔러로 누가 도화살 1, 2, 3등인지를 맨날 가려내고 있는데 참 이런 얘기들도 되게 근데 꼭 좀 여성한테 하는 얘기로 되게 안 좋게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남자 사주에 도화살 많으면 좋게 얘기할걸요? 그러네요. 뭐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그 인간관계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인기가 있어서 뭐 그런 걸로 잘 일을 해나가는 어떤 사람으로 얘기할 남성이 진짜 이성인데 남성이 도화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가장 되게 안 좋지 않나요?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게 풀리던데. 근데 직업적으로 해석할 땐 다르게 할 것 같아. 어차피 이거 모두 다 추측이긴 하지만. 직업적이랑 뭐 영업직 하겠죠. 뭐 그러면. 그렇죠. 그냥 사람에게 호감을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는 뭐 그런 뭐 사람? 그 정도만 그냥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사실 이런 얘기들 진짜 만약에 사실 근데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보러 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지 알 수 없고 이런 불쾌한 얘기를 사실 또 나한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전 그냥 잘 걸러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불쾌한 얘기는 듣지 말고 그냥 좀 내가 그래도 사실 보통은 힘들 때 많이 이런 뭐 사주라든지 이런 거 보러 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좀 나한테 도움될 수 있는 거,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으시고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나조차고 가는 거니까 어차피. 내 돈 내고 내 시간 들여서 내 도움 받자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페미니스트이기도 하잖아요. 페미니즘이 어쨌든 성차별에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이제 성별이라는 조건이 사회 구성원의 특징과 관련이 없다라는 믿음이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믿음인데. 그래서 이제 별자리 볼 때도 저는 그래서 여자는 남자는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귀에 진짜로 안 들리긴 해요. 진실이 아닌 저 사람의 약간 해석체계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페미니스트가 되는 세상을 우린 꿈꾸지만 뭐 이 영역에서도 그렇지 않고 이제 자신의 이제 고정관념이 굉장히 좀 샤머니즘화 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TV를 할 건 없지만 저는 그냥 안 듣긴 해요. 성별 얘기가 시작되면은 잠깐 쉬어요. 그냥 혼자. 뭐 다른 거 뭘 물어보지? 그치. 그럴 때 구체적 질문을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랑 막 싸우고 좀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신랑이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사실 그 사람 난 지금 나의 이제 불확실한 거를 들으러 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또 뭐 신랑이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성별 얘기하면 약간 무관심해지거나 눈에 이렇게 집중을 이제 약간 흐리거나 이러면 또 얘기 안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니면 그냥 대놓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남자친구 있냐라고 하면 애인 없다 뭐 이성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비혼이니까 결혼 얘기 이제 그만하라는 거나 이성의 얘기 이제 그만하고 아니면 해줄 거면 그냥 성소수자와 관련된 연애 운을 봐주던가 그러니까 굳이 이정에 한정하는 얘기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은 진짜 편견이 많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진실을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 사람을 어차피 지금 보고 말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파악하려면은 그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되게 방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 시대적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정보도 많이 알아야 해줄 수 있는 말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 동양에 대해서 엄청 꿰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문화 요즘에 굉장히 후진 거라는 것을 이제 뭐 사주를 보는 분이든 타로든 사람과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약간 좀 다르게 버전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피드백을 좀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하면 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요즘에 안 먹히는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분야에 특화되신 분들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저 여자 만나는데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사실 사례 하나 생기는 거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못 만나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연애운이나 결혼운을 봐주실 거면 혹시 동성도 가능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연애에 별로 관심 없거든요. 결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네 뭐 관심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좀 이 사주나 이런 걸 봐주시는 분에게도 좀 최신 정보 업데이트할 기회를 좀 살짝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력이 되신다면. 네. 제가 최근에 경주 여행을 이제 친구들이랑 경주를 가자 해가지고 2박 3일로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일출을 보러 문무대왕릉을 갔어요. 이제 그 바닷가에 이제 있는 수중릉. 그렇죠. 그 릉 거기 좋아. 쪽이 경치가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새벽 4시쯤 갔거든요. 근데 그 바닷가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아마 신점을 보시는 분이겠죠? 신내림을 받으신 분들이 진짜 그 바닷가 파도 치는 그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기도를 진짜 정성스럽게 드리면서 계시고 한쪽에는 되게 상주하시는 것 같은 약간 작은 천막의 간이 숙소 같은 것이 되게 줄지어서 있는 되게 오묘한 기운 같은 것이 느껴지는 곳이었는데 약간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좋은 어떤 기운이 모이는 유적지 같은 거나 바닷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가 약간 그런 곳이란 생각이 되게 들고 거기에 매점에는 방생하는 물고기를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떠나 보냄으로써 이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근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는 게 아닐까라고 상상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 매점의 한 켠에 메뉴 같은 걸로 방생 물고기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너무 이른 시간이어가지고 뭐 그거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막 이 천도제 같은 거 지내는 맞아. 분위기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그곳은 아마 그런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네, 주로 바닷가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는 굉장히 잘못된 그렇죠. 문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방생하는 물고기를 그럼 결국에 어쨌든 잡아온 거잖아요. 양식했나? 그거는 좀 물고기한테 너무 못할 짓인 것 같아. 되게 근데 저 예전에 이제 그 자이제 댄스 타임이라는 영화에서 임신중절 주제로 이제 다루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천도제 지내는 여성들의 맞아. 뒷모습 같은 게 나왔었는데 되게 기도를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를 좀 되게 본격적으로 생각해봤었던 게 그 계기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교회 언니였었는데 되게 열심히 이제 다니다가 그리고 전 보는 거 진짜 막 경멸하고. 그랬어요? 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막 절 다니는 엄마 막 얘기 들으면 아빠 쪽이 목사님이 2명인가 3명인가 계신데 어머니가 절을 어느새 다니시는 거예요. 분명히 집사님이셨는데 절에 다니고 변절했다. 막 이런 식의 어떤 나의 스토리가 있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기독교가 이제 빠빠이 하고 더 이상 안 맞으니까 이제 보내고 나서는 되게 자유롭게 누군가한테 기도한다라는 게 신이 아니고 결국엔 내 바람을 열심히 그냥 비는 행위로 의미가 스스로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종교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랄까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좀 안 믿거든요. 너무 과학적인 사람이니까 과학이 뭘까요? 아무튼 그래서 왜냐면 사실 이거는 되게 사후세계가 없었으면 해가지고 좀 그런 게 큰 것 같은데 왜 사후세계 있으면 안 돼? 또 살아야 돼? 힘들어. 그건 선택하는 걸로. 아니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더 살기 싫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근데 사후세계도 그런 쟁점이 있잖아요. 이제 현생의 기억을 갖고 가냐 안 갖고 가냐. 종교마다 굉장히 다르고. 맞아. 그 쟁점이 그리고 기억이 이게 현생의 기억이 아닌 기억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또 질문도. 맞아요. 그럼 뭐 기억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 산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아니니까 그냥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저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저도 되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기도를 할 대상이 좀 필요한 거예요. 맞아. 근데 할 대상이 없는 거야. 내가 믿는 게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 때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럴 때 되게 종교든 뭐든 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좋겠다. 그런 맞아.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절 가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당이랑. 가면 확실히 그런 장소가 주는 어떤 신성함이 있죠. 좀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고 그 와중에 어쨌든 조금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좀 기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종교는 없는데 저는 되게 종교적으로 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 세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아까 오늘 그 정희진 선생님이 쓴 해제 중에 그런 내용이 마침 있더라고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책의 해제를 쓰셨는데 인간은 기억이다. 그래서 뭐 중증 치매에 걸리면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죽음은 기억이 빠져나가는 행위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되게 공감을 하긴 했거든요. 그 기억과 인간과의 관계 이런 생각을 했고 타인을 만난다는 거 사실 그 사람과의 기억과의 만남이기는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 샤머니즘 이런 거 이렇게 뭐 약간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맞아요. 예, 특히 이 누군가를 잃고 이런 과정은 정말 불확실. 나도 그럴 수 있지만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거, 사라지는 거를 이제 겪고 살게 되는 것이 이제 불가피한 굉장히 좀 불확실한 거구나 산다는 거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저희가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동료를 이제 떠나보낸 일이 있었는데 민우의 활동가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의 샤머니즘에 대한 거 아까 얘기했던 되게 포스텔러 그 궁합 보면서 그 한 2, 3주 사이에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웃기 다 굉장히 어려운 얼굴이 그냥 다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울고 막 이래가지고 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포스텔로 궁합 보면서 웃고 있고 같이 그냥 진짜 힘들다가 유일하게 약간 웃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맞아. 막 와 도화살 1위 누구야 막 이러면서 도화살 1인 활동가는 괜히 막 다른 활동가들 챙겨주는 거 맞아. 지금 홍삼 주지 않았어요? 또 흘리고 다닌다 이러면서 도화살이라고 막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게요. 그렇죠. 또 이런 또 주제로 얘기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 이제 그 떠나보냈었던 그 활동가 납골당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근데 납골당에 방명록 쓰는 글 안에 편지를 왜 쓸까 생각했었거든요. 왜 쓰지? 거기에 의미 없는 거 아닌가? 내가 거기에 쓰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끄적이면서 괜히 울어. 그만 울어야 되는데 툭 하면 울어. 아직도. 울어도 된다고 했어. 잘 생각하라고 했어. 서랍을 만드는 중이에요. 그 활동가에 대한 기억 이제 서랍을 만드는 중인데 이제 그 전에 방명록들을 또 뒤적여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쓰면서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남긴 그 떠나간 사람에 대한 기억이나 그리움이나 막 이런 것들, 그 다정한 마음들이 막 남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위안을 받게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말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걸 뒤적일 누군가가 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사주나 뭐 별자리나 뭐 타로나 이런 것들을 기대게 될 때는 사실 내가 너무 힘들고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뭐라도 잡고 싶을 때 그럴 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샤머니즘이. 그래서 오늘 좀 얘기 마무리로는 각자 힘든 순간을 헤쳐나가는 이제 샤머니즘 외에도 어떤 방법들이 있으신지 혹은 그렇게 힘든 사람에게 내가 응원해 주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살짝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샤머니즘 말고 힘들 때 뭔가 하시는 방법들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냥 엄청 자는데. 그쵸, 그 스트레스 받을 생각을 때. 차단하려고. 그 사실 힘든 게 엄청 막 오만 되게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그 생각이 사실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게 사실도 아니고, 근데 되게 엄청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자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하려고. 저는 생각이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을 자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돼서 되게 뻔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차라리 써요. 어느 순간에는 예전에는 그냥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예 안 자고. 근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너무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쓰고 있고, 그럼 쓴 내용이 다시 돌아가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밑줄을 치고 지금 고민 중인 거 정자를 그냥 매길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을 요즘에는 아무튼 쓰고 있는 걸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굉장히 긴장되고 혹은 어떤 일이 있어서 굉장히 슬프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로 어디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진짜 빌어요. 비나이다를 엄청 하고 그냥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교회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이제 생각해봤는데 여기 이제 서로 힘들 때 힘든 순간에 헤쳐나가는 방법이 이제 제가 힘들었을 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됐었나? 만약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 응원해주고 싶은, 누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것만 한 거는 좀 없더라고요. 사실 맞아.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짜로 진짜 물리적인 문제 있잖아요.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힘들었을 때를 생각했을 때 지금도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서로 시간을 굉장히 민호회 활동하면서 이렇게 서로 많이 보낼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집에를 가기가 그러니까 네. 다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맨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게 진짜 고마운 일이긴 하더라고요. 돌이켜 봤을 때 그거만, 왜냐면 되게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건 그냥 그게 되게 전부일 때가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연히 이제 그 상대가 원할 때 또 원하지 않으면 계속 저 어디 갈래? 어디 갈래? 네, 그러니까 눈치 안 돼 집에 가지 마 이러면서 여기 옆에 앉아 막. 근데 그런 말이 저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렇게 왜냐면 서로의 그 경계 이렇게 거리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막 진짜 막 같이 사는 거 아니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하기 어려운데 이제 그래주는 거 되게 좋았고, 또 도움이 되는 거는 저는 이제 평상시엔 진짜 책 잘 안 읽는데 오히려 이럴 때 책을 읽는데 혼자 있을 때 약간 꼭 아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위안이 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글을 통해서 주는 위안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이건 그러니까 한 문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고 이 시기 많이 어떤 게 보이는 그거가 있더라고요. 어떤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최근에 김초엽 씨가 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소설에서 일상의 균열을 겪은 사람이 세계 진실을 쫓는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런 식의 그 일을 추모식과 이제 여러 이제 누군가를 떠나보내면서 어떤 다른 진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탐구하게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은 약간 또 다른 사람의 숨결과 또 다른 이제 위안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요즘 책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는 게 약간 좋은 쪽에 도피가 잘 되더라고요. 좋은 일이네요. 그래서 소설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뭐 이러면서 새삼스럽게. 그렇구나. 저는 그 얘기도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악몽을 너무 많이 꿔서 힘들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도움되는 팁이 하나 있었는데, 악몽을 너무 많이 꾸면 일어나서 자기가 꾼 꿈을 쭉 되게 구체적으로 적으래요. 하나하나 다 쭉 적고
그 다음에 그 결말을 자기가 원하는 좋은 결말로 바꿔보래요. 그걸 계속하면 결국에는 그게 바뀔 거라고. 그 꿈이 자체가 바뀐다고 그때. 그 꿈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깨어 있을 때 처리하지 못한 정보들을 자는 동안에 막 이렇게 하느라 뇌가 열심히 이렇게 하느라 그게 이제 기억의 어떤 파편 같은 것들이 꿈에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사실 뒤죽박죽이고 말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제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다가 잠이 드니까 이제 결말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조언을 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안 좋은 꿈을 너무 많이 꾼다거나 뭐 내가 항상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어떤 일들이 꿈에 계속 나와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그러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 꿈 분석 배운 적 있었는데 A불 받았어요. 꿈 분석 해보면 많은 걸 해보셨네. 이제 심리학에 약간 관심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꿈 분석 해보면 제가 꿈꾼 게 굉장히 특별하기보다는 어제 일어난 일 혹은 맞아. 내가 오늘 걱정한 일, 내일 있을 스케줄 이 모든 것이 그리고 그 자기 전에 본 뭐 TV, 뭐 영상, 뭐 이런 식의 것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여가지고 너무 힘들 땐 걔를 좀 뜯어보면 어머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싶어서 하찮게 만들 수 있어요. 엄청 크게 온 어떤 힘든 일이라면 힘든 장면의 꿈이라면 좋은 것 같아요. 결말을 다르게 쓰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샤머니즘과 페미니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봐주는 타로 민우의 올해 어떤가 한번 봐주실 수 있는 분을 한번 전화 연결로 불수님도 제일 마음에 들었다던 그 타로 봐주신 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주 여성 민우의 미라클님께서 제가 이제 아주 마음에 쏙 들게 타로를 봐주셨던 그분이 이제 전화 연결로 오늘 한번 올해 민우는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그러면 광주 민우의 미라클 연결돼 있나요? 네, 연결돼 있습니다. 미라클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광주의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네, 바쁩니다. 많이 바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광주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으니까 먼저 광주 요즘에 어떠신지 소식 한번 들어보려고요. 네, 광주요. 저희 광주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오랜만에 5.18 민주광장이라고 있어요. 그 5.18 80년도 5.18 민주화 운동 그 사적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 광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활동가들, 그 다음에 시민들 함께 만나는 자리를 저희가 가졌었거든요. 그거는 저희 SNS, 인스타,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로 만나셨어요, 미라클? 네네네. 저희 금요일 날이 저희 국회 개원식 있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국 동시다발 그 N번방 성착지 구조 박살내자라는 그런 주제로 아마 전국 동시다발 시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광주도 좀 퍼포먼스를 좀 기획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영상 올라온 거 봤는데 이제 N자에다가 그 없애는 사선으로 이제 줄 가고 빨간색으로 맞아. 몸으로 하셨잖아요. 맞아. 네네네. 저희가 그러니까 숫자를 저희가 많이 모을 수가 없어서 되게 너무 그 작게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분수대가 옆에 있었어요. 의도치 않게 그 분수대랑 잘 어울리면서 저희가 또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제 드론을 띄워서 항공샷을 또 찍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마침 또 이제 전일 빌딩이 여기도 민주화운동 사적지인데요. 전일 빌딩이 시민에게 공개가 됐어요. 리모델링 다 끝내고 그래서 저기 그 제일 꼭대기층 루프탑에서 저희가 또 사진과 영상을 또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멋지게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멋지게 잘 나왔고요. 맞아. 활동가들이 그거 보고 드론 띄웠냐고 광주 드론 띄운 거냐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네, 옥상에서 찍은 거라고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활동가들이 찍은 거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꼭 광주 민우의 SNS 들어가셔서 퍼포먼스 네. 영상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깨알같이 놓치지 않고 홍보를. 그러면 이제 네. 준비해 주셨죠? 네, 미리 준비했어요. 네, 민우의 어떤지 한번 타로 봐주시겠어요? 제가 미리 보기는 했어요. 저희 한국여성민우의 창립 연월일이 1987년 9월 12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여성민우회를 인간으로 보고 사람으로 보고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올해 이제 화두를 제가 좀 살펴보았어요. 이제 타로 번호 중에서 6번이라고 러버스가 화두로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화두로 들어오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유념해야 할 것이거든요. 네. 하트한 건가요? 하트 맞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러버스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민우회가 관계를 조금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는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는 이제 외부와의 연대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고 좀 그런 인맥을 넓히고 조금 사회적 관계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민우의 이제 아마 불수님은 예전에 한번 보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 보통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기본 원형들이 있거든요. 아마 다 애니어도 마찬가지고, MBTI도 보통 형들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보는 타로도 기본적으로 원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민우의 원형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거예요? 네, 저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궁금해요. 네, 이제 보통 한 6개 정도가 원형이 보통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중복되기도 하는데, 제가 쭉 한번 숫자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0번. 이거는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하고요. 신의 수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1번이 3개나 들어있어요. 1번은 보통 마법사라고 해요. 마법사가 3개 들어있는 케이스는 제가 지금 한 2년 동안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6번, 이번에 화두로 들어온 6번이 또 들어있고요. 러버스. 그리고 9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이제 타로 숫자인데, 철학자, 온둔자라는 그런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법사가 3개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재주를 되게 잘 부리고, 그 다음에 앞에 나서서 되게 기획력이라든가 창의적이라든가 되게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런 원형이거든요. 단 이제 실속은 조금 없을 수도 있죠. 딱 경제적인 이제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내 명예가 명예나 이제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없을 수도 있는데 1번이 3개가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조금 놀라운 사실이었고 또 게다가 또 이제 9번 이제 철학자가 좀 들어있어요. 얘는 마법사보다 조금 한 단계 더 윗단계로서 조금 성숙한 그럼 약간 이제 성자 같은 그런 개념이어서 그래도 1번이 이렇게 막 앞에서 재주 부리고 약간 이렇게 조금 사기칠 수도 있는 실속 거를 없이 실속 없이 약간 보통 그렇잖아요. 마법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되게 멋지게 보이지만 되게 허상이잖아요. 실은 속임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래도 9번 이제 성자 철학자가 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원형에 러버스가 또 들어있는데 또 화두에도 러버스가 들어있으면 이게 러버스가 가지는 장점을 50%밖에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9월 중순까지는 한 11일까지는 11일, 12일까지는 이거 조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타로로도 알고 보니 타고난 운동가였다, 민우회가. 네, 맞아요. 계단 맛도 10번이 들어있어요. 10번은 되게 뭐지, 1번하고 되게 만나면서 되게 다재다능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운명의 수레바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어디에 딱 꽂히면 막 하는 거예요. 막 운동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재주도 많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물론 그런 막 정신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되게 활동적이면서도 러버스라든가 이제 철학자처럼 그렇게 뭔가 내부에 뭔가 딱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원형도 잘 들어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되게 알차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드리고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마치는 인사? 네, 저희 광주에도 이렇게 광주에도 광주 여성민우회가 열심히 활동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 미라클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한국 여성민우회 짱입니다. 짱이다. 네. 짱이라는 표현. 미라클. 감사해요. 네, 전화 끊을게요. 네. 이제 마무리로 근데 오늘 이것도 한번 얘기해야죠. 오늘의 해장 픽. 네, 해장 픽 각자 뭐 준비해 오셨나요? 꽃뱀님? 저는 오늘 타로 얘기 많이 해가지고 오지의 타로라는 앱이 있어요. 제가 온갖 타로 돈 내고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혹시 포인트 충전되어 있는 그거 아니에요. 돈 내는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오지의 타로는 그냥 무료예요. 그래서 광고 보면 되는데 저는 이 타로 앱이 제일 좋아합니다. 오즈의 타로요? 예. 그래서 좀 하여튼 제가 본 거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네. 네. 찐망님은? 국걸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시작했는데 슬릭이 나옵니다. 사랑해요. 아니 저희 집회할 때 공연하시던 분이 거기 나오니까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너무 떨려서 공연 무대를 못 보겠는 거야.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멋지게 이제 공연도 하시고 페미니스트임을 이제 표현하시고 무지개 깃발 이런 게 무대에 올려지는 모습 그리고 이제 되게 그런 프로그램이 안 나갈 것 같았었는데 나가셔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국걸 한번 봐보세요.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좋다. 여자들 멋있다. 네. 진짜 저는 그거 너무 감동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무대를 처음에 하는 게 있었는데 슬링님이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사 중에 막 젠더 키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무지개 깃발 교차 페미니즘 얘기 나오고 그리고 거의 작정하고 나오셨어. 입는 옷들이 다 비건 어쩌고 비건 파워 그리고 막 비건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연 티셔츠 입고 나오셨어요. 맞아. 여성연합. 네. 그래 너무 멋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러게 슬링님도 비건 지향이신데 저도 비건 지향 실천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한 치과에 갔다가 견적을 320만 원을 받았어요. 충치. 아이고. 근데 그러다가 그래서 과잉진료 안 하는 다른 치과에 갔더니 14,000원에 끝난. 어머. 어디예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 망원동에 권치과 있어요. 거기 과잉진료 안 하는 거기도 한번 추천드리고. 아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거기. 네. 근데 그 두 가지 치과에서 모두 저에게 한 얘기는 양치질을 열심히 해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라는 말이었어요. 똑바로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플라스틱 줄이려고 하면서 이제 대나무 칫솔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나무 칫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추천을 드립니다. 대나무 칫솔이라는 게 어디가 대나무라는 거예요? 모든 칫솔 대가 대나무예요. 소리 그래서 대나무는 아니고 네. 어떤 의미가 있나? 플라스틱을 줄이는 네네네. 이게 칫솔 뭐. 버려지는 플라스틱 칫솔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나무 칫솔을 쓰고 있어요. 닥터누아라는 브랜드의 거를 쓰고 있는데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뱀 찐망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